자, 우리 오늘은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어느 식의 꼴에서 볼 거냐, 일반형의 식꼴에서 대부분은 관찰을 할 것이다. 사실은 표준형에서도 그냥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일반형에서 어떻게 조금 더 괜찮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쭉 풀어볼 거야. 자, 먼저 일반형에서 단일 그래프만 한번 살펴볼게. 저건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 표준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기울기 자체를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거를 이용해서 다시 이 식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주제의 목표거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b분의 a를 사실은 어떻게 봐도 되냐? 마이너스 b를 음수를 분모에 붙이고 분자는 그냥 플러스 혹은 b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봐도 상관없잖아. 자, 그런데 오늘은 쌤이 기준을 음수를 분모 쪽에다 붙이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쭉쭉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음수를 분모 쪽에다가 맞추고 시작하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자, 우리는 그러면 기울기 자체를 어떻게 보자. 기울기를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한번 잡고 시작할 거야. 이유는 이제 쭉쭉 설명을 해주면 얘기가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쌤이 한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냥 5분의 3 정도로 한번 정의해 볼게. 자, 우리 직선의 결정 조건 자체는 뭐라 그랬지?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 그치?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자, 그때 지나는 한 점을 뭐라고 잡자? 1,2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나와 있으면 사실 표준형 자체로는 그냥 한번 써볼게. 5분의 3x-1 플러스 1 누구나 쓸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 주제는 일반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빨리 써보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기울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그지?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할 거냐? 어차피 ax 플러스 by 꼴로 도착을 할 거야.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보면 좋냐? 자, 음수가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치면, 자, 그냥 이렇게 한번 일반화시켜 생각해봐. a는 x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고, 또 b는 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y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이해되나? 자, 어차피 y만 남기고 싹 넘겨준 다음에 부호를 음수 취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음수를 한번 취해주고 분자의 x, 분모의 y를 취해준 상태로 쭉쭉 가주면 되는 거거든. 자, 생각보다 쉬워. 몇 번 해보면 되게 쉬울 거야. 자, 그럼 기울기가 5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형 빨리 작성을 해볼 건데 뭐 하자고? 그냥 음수를 취한 다음에 분자의 x, 분모의 y 취해주자고. 자, 그럼 일반형으로 빠르게 작성을 해주면 이건 그냥 생각 속에서 해주면 돼. 3x-5y 꼴까지 왔지? 그 다음 상수항이 중요할 거야. 상수항은 뭐야? 1,1을 대입을 했을 때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해봐. 플러스 2만 남게 될 거다 이거야. 자, 이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을 조금 더 빠르게 쓰는 방식이야. 자,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마이너스 5y분의 3x 이렇게 적고, 즉 분자는 x, 분모는 y 이렇게 작성해주고 음수 취할 거를 분모 쪽에다 취해주자. 오케이? 부호는 한번 무조건 바뀌어야 돼. 왜? 이항의 성질 때문에. 그치? 그래서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면 플러스로 바꿔주는 이 과정 꼭 기억을 해주자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지나는 한 점 대입해줘서 상수항 빨리 구해주면 돼. 자, 이렇게 됐나?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사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 기울기 자체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비율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10분의 6으로 봐도 사실은 어떤 식이 나와야 돼? 똑같은 식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6x, 10y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어디에 마이너스? 분모에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뭐다? 6x 마이너스 10y에 1,1 대입해서 0 되는 플러스 4는 0이 나오니까 사실은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편한 비율대로 맞춰서 빨리빨리 작성을 하자가 2번 단원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근데 애초에 굳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냥 애초에 시작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까지 괜찮을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일단은 일반형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평행과 수직에 대한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의 단일 그래프 상에서만 관찰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쫙 나열했을 때 평행, 어떻게 하면 평행하고 어떻게 하면 수직인지 그걸 한번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여기에서 왼쪽에 적어놓은 대로 한번 쭉 가보자. 먼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그 개념을 한번 다시 떠올리면 좋은데, 자, 먼저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특수해를 한번 배웠을 거야. 특수해. 자, 그게 뭐였어? 특수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쭉 연립했을 때 해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럴 때는 특수해 같은 상황은 뭐였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상황이었거든. 자, 그래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상황을 방정식으로 관찰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에 방정식으로서 관찰을 했더니 특수해가 나왔어. 자,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이건 뭔 소리야? 반대로 얘기했다. 방정식에서의 해 또는 근이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바뀌어? 함수에서는 교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더라 이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방정식에서의 해 또는 근이라는 소리는, 해 또는 근의 개수는 함수로 넘어오면 교점의 개수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우리 그때 방정식의 해 또는 근 개수, 특수해 무한히 많을 때는 함수의 교점이 무한히 많은 거고, 없을 때는 함수의 교점도 없는 거다. 그래서 함수의 일치 혹은 평행 이런 조건들을 한번 쭉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 방에 쫙 정리했어 그때도.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먼저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옮겨 써야 되겠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될 것이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 될 거다 이거야. 자,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지?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야? 사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쭉쭉 써도 되지만,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우리 배웠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b분의 a일 수밖에 없다. 그치? 이때는 마이너스 b'분의 a'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평행하다라는 건 만나지 않다라는 의미랑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A'분의 A와 B'분의 B가 우리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당시 개념으로는 같다라고 놓고 마지막 상수항끼리는 같지 않다라고 놨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한 스텝을 더 나가볼게. 공통수학 2에서는 평행하다라는 걸 보고 이렇게 두 개의 일반 형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먼저 기울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뭐 분모분의 분모를 할 때도 있어 분명히.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계산꼴 자체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데,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이제부터 크로스에서 곱해주고 일단 생각을 해봐. B'이 A'B와는 똑같을 것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분수에서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동시에 들어있으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가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그럴 때 얘 때문에 상수항은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A가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2차 방정식에서는. 그런데 상수항 조건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상수항 조건 때문에 하나가 빠져서, 즉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의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자, 이게 많이 중요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자? 직선이 평행하대.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크로스에서 빠르게 곱해주자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됐나? 자, 그래서 봐봐. 이런 느낌으로 와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뭐 하자?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거 a, b의 프라임과 두 번째 a 프라임의 b와 어떨 수밖에 없겠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이거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크로스해서 곱할 거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도 상관없겠고 근데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정도는 도출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다라는 의미 자체를 먼저 기억해줘야 돼. 이 식은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다라는 꼴 먼저 기억해주고 그런데 그 후부근을 하나 줄여주는 게 어디라고? 상수항 부근이라고. 자, 상수항까지는 같으면 안 된다. 왜? 일치하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A에서의 만약에 여기에서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하나의 후보군을 줄여주는 게 대부분 상수항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됐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수직. 수직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 자, 먼저 기울기에 관련해서 수직하다. 자, 뭐였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줘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이때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거 알고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기울기랑 우린 지금 이 직선과 수직인 관계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이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얘랑 뒤집은, 즉 뭘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해준 거지. 일단 첫 번째 역수를 취해주자. a분의 b. 자, 그러면 얘랑 곱하면 끝이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그 어떤 그 과정이 일어났냐, 그거를 외워주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뭘 취해줬어? 역수 취해줬어. 두 번째는 뭐야? 부호 바꾸자. 부호 바꾸기. 이 두 개만 항상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 다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자체는 이 기울기에서 역수의 부호 바꾸기만 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 자,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냐?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면 잘 봐봐. 이거 우리 아까 맨 처음 얘기할 때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분자는 x, 분모는 y, 그리고 분모의 음수 취해주자. 자, 이렇게 해서 식 쓸 수 있을 거야. 어떻게? bx-ay 플러스 뭐 상수항 있겠지.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이 아래에다가 한번 그대로 써볼게. 자, 다시. 우리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뭐 사실은 한 점이 나와 있으면 완벽하게 구할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수직인 거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해볼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 자, 먼저 bx에 마이너스 ay 플러스 뭐 있을 거야. 상수항 몰라. 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어차피 어디일 수밖에 없다고. 자, 여기 문자가 들어간 항일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왜? 기울기가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 맨 처음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꾼다 그랬어 우리는. 그러면 y의 개수가 두 번째 식으로 올 때는 x의 개수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고, 그지? x의 개수도 즉 y의 개수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음수 취하니까 요렇게 한번 곱해볼래? 왜? 원래 여기 위치해 있던 얘가 일로 오고 여기 위치해 있던 얘가 여기로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곱하면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AB와 AB 부호는 신경 쓰지 말아봐야지.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네. 자,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됐다고? 한 번은 바뀔 거라고. 그러면 무조건 0이네 이거 이해되나? 이렇게 다시 봐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 보여. 그래서 우리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꾸고 역수 취하든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든 어차피 그 두 개만 해주면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작성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쭉쭉 곱해주면 어떨 수밖에 없다.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부호는 한번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쭉쭉 곱해서 그 중간 부호 취해주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요거 이해됐나? 자,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요런 꼴 스트레이트하게 곱해서 0. 오케이? 자, 두 번째 평행일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꼴을 주의해주고, 그리고 평행일 때 뭐만 주의하자? 항상 상수항일 때를 주목하자. 왜? 상수항은 요렇게 있을 때 같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무조건 후보군이 하나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문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84번부터 한번 이어가 볼게. 자, 우리 유형 9번부터 이제 문제 쭉쭉 풀어볼 건데, 84번부터 여기 문제를 풀 때는 표준형으로 작성해도 좋지만 지금은 한번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반형으로 한번 꼭 작성하는 연습을 해봐. 쌤도 지금 일반형으로 쭉쭉 문제 풀어줄 거야. 자, 먼저 한 점 4,-1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하겠더라.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기울기가 지금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거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오르면 좋아? 이거 사실은 1분의 -2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1분의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 뭐 하자? 분자는 x, 분모는 y. 그 다음 플러스 취해주자. 자, 부호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거 그대로 2x 플러스 y 이렇게 일단 작성할 수 있겠고, 대입해서 만족하는 상수항 빨리 구해주면 8-1이니까 -7이 0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x 플러스 y -7은 0이라는 일반형 꼴로 한번 작성을 해봐봐.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그럼 일단 여기 사이에서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주고 싶을 거야. 5분의 -10 -2가 여기에서의 기울기니까 수직이라는 거는 곱해서 -1이 되는 2분의 1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 보고 싶어? x -2y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고 싶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x -2y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1,2 대입해서 만족하는 상수항 빨리 구해줄게. 1에서 4 빼 3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x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85번 문제 한번 봐볼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방금 문제랑 똑같네. 일단 뭐 구하고 싶다? 기울기부터 빠르게 구해보고 싶다. 그지? 자, 그러면 4분의 -3, 즉 -4분의 3이라는 기울기가 나와. 여기에서 그 직선의 수직이다. 그럼 3분의 4가 기울기일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우리 뭐 하고 싶다? 분모를 3y 취해주고 4x로 빠르게 보자. 굳이 이거 안 써도 돼. 이 정도 됐으면 4x - 3y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3,-4 지나서 상수항이 몇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12 플러스 12 -24가 있으면 빵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야. 자, 85번까지 끝. 자, 86번에서 요거 정도는 떠올려줬어야 되는데 사실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자, 연립할 때 조금 쉽지 않아 보여. 그럼 뭐 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방식 얘기해줬지. 그걸 떠올려줬어야 됐어. 어떻게? 미지수 k라는 걸 곱해서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이걸 식을 쭉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식을 써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k를 곱해서 쭉 더해줄게. 4x 플러스 7y 마이너스 2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어. 자, 그런데 이 직선의 평행하되 기울기가 지금 뭐야? 기울기가 5분의 2인 상황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x는 x끼리 쭉 정리를 해볼게. 3 플러스 4k에 x, 그 다음에 1 플러스 7k에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치? 자, 이렇게까지 왔어.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분의 뭐?
y분의 x의 음수 취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자 5분의 2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울기는 5분의 2가 자 마이너스를 그냥 밖에다 빼놓게 밖에다 빼놓고 1 플러스 7k분의 몇이다? 3 플러스 4k더라. 자 그러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굳이 뭐야 이거 1 곱하기 맞아 이렇게까지 왔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줘서 k 값을 구해주게 되면 k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했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쭉쭉 이제 나열을 해주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이건 계산한 거 쭉 볼게. 자 y는 5분의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표준형으로 이렇게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한번 쭉쭉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87번 한번 봐보자. 두 점에 대해서 A, B가 있어. 선분 A, B를 2대1 내분하는 거 항상 내분점 얘기할 때 유향선분인 거 즉 방향 꼭 잘 인지해 주시고 자 내분점을 한번 C라고 잡아볼게. 자 그럼 2대1 내분하자. X끼리 봐봐. X는 마이너스 2, 뭐야 점을 좀 이상하게 썼네.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X좌표끼리는 차이 몇? 6이야. 6을 2대1 즉 4대2 나눠 갖겠지. 플러스 관계니까 그러면 2를 4를 더해준 6,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3칸 차이네. 3칸 차이인데 2대1이야. 실제로 한 칸만큼 가겠지? 그러면 2를 더해준 마이너스 1 빠르게 작성하고 가는 거야. 내분점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6, 마이너스 1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다. 자 직선의 수직이다. 우리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지?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자. 그럼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 있는 게 크로스에서 올 수밖에 없겠고 3x 부호 바꿔서 2y 이렇게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 대입해서 0 만들어주는 1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0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요거 이해됐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지? 이렇게 쭉쭉 아래로 곱해서 내려주게 되면 6-6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이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미지수가 나올 때마다 이런 관계 계속해서 써내려 갈 거니까 이렇게 쭉쭉 스트레이트하게 곱해서 는 0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항상 기억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87번까지 끝났고 이제 88번 쭉 이어서 바로 가볼게. 자 이제 두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의 조건에 미지수가 추가되기 시작했어. 그러면 쌤이 얘기했던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고 그리고 뭐 쭉쭉 내려서 곱해서 같을 때 자 그럴 때 항상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끝이야. 자 먼저 평행할 때부터 한번 봐볼게. 평행할 땐 뭐라 그랬지 우리? 자 이렇게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 상수항끼리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쌤 같으면은 이런 거 체크를 해봐. 좀 더 쉬운 걸로 가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가 몇이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A는 6이 되면 마이너스 6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항상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 쭉쭉 시작해 주면 이렇게 곱해줄게. A에 2 빼기 A를 곱한 게 48로 가겠구나. 혹시 암산이 될까? A는 8 넣으면 되는 거 보이나? 자 6, 8에 48 나오고 마이너스 6 해도 똑같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하나 안 되는 거 보이니까 따라서 이때 A 값은 8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이거지. 자 두 번째 수직일 때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쭉쭉 내려서 는 0꼴로 맞춰주기로 했지. 자 그래서 16에 2 빼기 A랑 마이너스 3A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 그래서 32가 마이너스 19A로 가니까 A는 19분의 32라는 약간 좀 더러운 숫자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2번 정답은 A는 19분의 32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자 89번 똑같은 유형이야. 그대로 쭉쭉 풀어볼게. 자 평행할 때 뭐라고?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돼. 뭐가? 얘분의 얘 이걸로 가자. A분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어떤다? 안 된다. 즉 A의 값은 6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A는 6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풀어보자. 자,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해주게 되면 일단 상수항 30인 거 먼저 눈에 보이니까 30은 A에 A 빼기 1 곱해준 거니까 6, 5, 35인데 안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즉 30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됐나? 1번에 그래서 마이너스 5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2번 수직일 때 한번 봐볼게. 수직일 때, 자, 수직일 땐 뭐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해서 곱하자. 자, 그러면 A-1 마이너스 10에 A-1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A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A 값을 계산해 주시면 13분의 12 정답이 될 거야. 1차 방정식 나오니까 너무 쉽게 문제 풀리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90번 한번 봐볼게. 90번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써야 돼.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아마 다음 유형에 나올 건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걸로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 혹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해내는 방법, 뭐 그런 거 딱히 없고 그냥 빨리 해볼게.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되겠지. 선분 A, B의 기울기랑 중점 빠르게 찾아줄게. 자, 그러면 기울기 자체는 8분의 6, 즉 4분의 3이 기울기고 플러스 지금 중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1이 나오게 되겠다. 요거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3의 수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기울기가 될 것이고, 얘를 기울기로 가지고 얘를 지난다. 자, 그럼 끝났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래. 그럼 우리 뭐 하자? 분자의 x 한 번 음수치에서 분모의 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겠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8, 3 더해줘서 플러스 5가 필요할 거야. 자, 이렇게까지 왔어. 자,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이제 7,1을 지난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28 플러스 3 A 플러스 5는 0인 상황이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1.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계산 한번 해줘. 자,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 그냥 중점, 기울기 쫙 내려서 빨리 써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표준형으로 써도 그만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오늘은 일반형에 조금 주목을 해서 빨리빨리 써줄 필요가 있어. 자, 91번. 자, 문제 보니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조건 나와 있어. 그러면 뭐 하자? 쭉쭉 내려서 는영 빠르게 써보자. 그리고 이거 지난다. 자, 그러면 A, B, C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직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 쭉쭉 내려서 한번 계산해봐. 2A 플러스 2차 방정식이 나오는 상황이네. 이게 는 0이니까 지금 A제곱 플러스 5A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A는 0 또는 마이너스 5라는 상황이 나와 있어. 자, 그런데 A가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돼. 만약에 A가 0일 때를 한번 봐볼게. 만약에 A가 0이라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2x는 마이너스 4, 즉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3y는 마이너스 b, 뭐 대충 이런 식이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3,c이다. 자, 여기에서 주목을 해줘야 돼. 교점이 3,c래. 자, 3 대입했을 때 c가 나오냐? 3 대입했을 때 c가 나오냐?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거야. 왜? 여기에서 3,c를 지날 거면 3 대입했을 때 3은 마이너스 2다. 왜? C를 넣을 공간이 없거든. 그래서 A가 0일 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그래서 A가 0일 때는 모순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A 값을 구했어. A 값을 구했으니까 한번 식을 다시 제대로 써봐.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거야.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4는 0이라는 상황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와 있네.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근데 이게 3,C를 지난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아, 제대로 나와 있는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C값 먼저 구해주고 싶고 나와서 쭉쭉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될 거야. 그래서 3,C 대입해서 C값을 구해주게 되면 몇이 나오냐? C의 값은 2가 나와. 자, 2가 나오고 그대로 쭉쭉 대입을 해주면 B의 값은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 19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계산 알아서 잘 해봐. 그래서 A랑 B랑 C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 2, 19 더해주게 되면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쭉 해주시고 그래서 3,C를 대입했을 때 뭔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91번은 되게 쉽게 문제 풀릴 거야. 자, 이렇게 됐고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여기 92번부터는 사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 요걸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 자,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아니면 그냥 이 유형 자체가 이 세 가지만 빠르게 떠올리면 되거든. 뭐냐? 자, 평행, 일치, 한 점. 이렇게 세 개만 빠르게 떠올려주면 돼.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그러면 이 평행할 때 케이스 분류가 사실 세 개 중에서 그 세 개가 모두 싹 다 평행할 때 혹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평행할 때 이런 거 케이스 분류해주면 되게 쉽게 풀리거든. 자, 요것만 빠르게 잘 필기해주고 92번 빠르게 이제 문제 풀어볼게. 92번 문제 자체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걸 빨리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일단 우선 봤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이미 애초에 평행하지가 않지? 그러면 세 개 중에 세 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그지?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밖에 없겠네. 왜? 일치할 때는 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한번 일단 평행 한 점부터 봐보자. 자, 먼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세 개를 싹 다 연립했을 때 어차피 똑같은 근에서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연립하고 싶어? 당연히 여기에서겠지? 그래서 연립을 해주게 되면 x, 자, 쭉 더해줄게. 3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1 넣어주면은 6 나오겠다. 1,6에서 만날 수밖에 없네. 그래서 1,6을 쭉 대입을 해주게 되면 a-6 플러스 1은 0이니까 a 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겠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a 값이 5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평행할 때. 자, 평행할 때. 자, 그럼 봐봐. 평행할 땐 뭐밖에 없어? 사실 케이스가 첫 번째랑 평행할 때, 두 번째랑 평행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평행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뭐 크로스 곱해서 똑같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야. 어차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인데 그러면 그 비율만 빨리빨리 맞추고 끝내자는 거야. 쌤 입장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몇이어야 돼?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그지? 자, 두 번째. 여기에서 기울기 2인 거 보여 혹시? 그런데 여기에 애초에 마이너스 y니까 뭐야? a는 똑같이 2일 수밖에 없네. 이런 거는 굳이 크로스해서 곱한다기보다는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회전시켜서 그냥 비율만 맞춰주자. 그게 제일 빠르게 될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 나오니까 뭘 구하자? A 값의 합을 구하자. 요거랑 요거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6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지?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굳이 크로스해서 곱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고 비율만 빨리빨리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치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봐. 일치할 수 있을까? 없네. 그지? 없다라는 거 확인해주면 92번 이제 끝이 날 거야. 자, 92번 똑같이 가보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고 싶나 봐. 자, 그럼 똑같아.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린 뭘 구하고 싶다? 당연히 제대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방정식 해를 구하고 싶다. 자, 연립해봐. 그러면 몇 콤마 몇 나오냐? 2,5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더해주면 3x-6이니까 2 맞고 2 넣었을 때 5 넣어서 0 되는 거 맞고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쭉 대입해주게 되면 a 값이 몇이 나오냐? a 값은 마이너스 6. 자, 2a 플러스 12는 0이니까 마이너스 6 확실하게 나오고 두 번째 평행할 때 자, 이미 세 직선이 평행한 건 물 건너갔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만 빠르게 맞춰주자. 2대 마이너스 1, 2대 마이너스 1 될 거면 A는 마이너스 4 나오지. 1대 1, A는 2. 끝. 이렇게 해서 쫙쫙쫙 곱해주게 되면 48이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비율 빨리 맞춰주자. 일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수항만 잘 비교해주면 돼. 일치할 수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92번은 이렇게 끝이 나겠다. 자, 이제 94번, 95번 조금 특이한 케이스 한 번씩 잘 경험해보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해봐.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직선이 교점이 두 개여야 된대. 자,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래. 그러면 일단 절대로 일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라면 잘 고민해봐. 자, 잘 고민해보면 사실은 무조건 평행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치챘을 거거든? 왜? 어차피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무한하게 뻗쳐가면 어떨 수밖에 없어?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봐봐. 교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직선만큼은 무조건적으로 평행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면 교점 두 개 생긴데 뭐야? 이 케이스는 사실은 세 개 중에서 직선 중 두 개가 평행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문제 너무 쉬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행하기 위해서 얘의 케이스 블루 빠르게 해줄게. 얘랑 평행할 때 해주면, 자, 비율만 맞추면 된다 그랬어. 1대 마이너스 4, 1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2대 1, 2대 1 빠르게 A는 12. 끝. 그래서 A 값을 뭘 구하자? 그냥 두 개만 구하자. 모두 구하래. 끝이야 이게. 비율 맞춰서 해주면 지금 되게 쉬워지거든. 굳이 이럴 때는 크로스해서 곱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비율 맞춰주면은 너무 쉽게 풀리겠다 이거지. 자, 마지막 95번 봐볼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진다. 자, 네 개의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냐면 사실은 이렇게 세 직선이 평행할 때밖에 없거든. 왜? 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 몇 개야? 6개야. 벌써 6개.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세 직선이 평행할 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뭐 하자? 평행하다 빠르게 기울기 한번 맞춰볼게. 비율 1대 6, 1대 6 나오기 위해선 A는 마이너스 3, 1대 6, 바로 B는 6. 그래서 뭘 구하재? A랑 B를 더하재. 따라서 A 플러스 B는 결과적으로 3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비율 맞춰서 빠르게 우리 풀어주면은 너무 쉽게 풀릴 거야.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음 진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문제 쭉 시작해 볼 거야. 자, 여기까지.